마케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IMF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선진 37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자체 추정해놨는데요. IMF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1.4%포인트 상승한 수준인데요. 일단 이 정부 부채 비율은 2015년에 40%를 넘어섰고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 50%에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51.3%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일단 올해의 경우 한국의 이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IMF 여기 기조연설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KT그룹이 총 665억 원을 투자한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협력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KT클라우드는 NPU 인프라를 이용한 B2B 상품 출시에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단 KT클라우드는 공공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NPU 인프라 서비스를 민간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5월 초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B2B 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NPU는 AI 분야에서 최적화된 이 설계된 반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GPU 대비해서는 연산 속도가 빠르고 기존의 전력 소모는 낮기 때문에 통상 AI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데요. KT클라우드는 리벨리온에 이 AI 반도체 아톰을 다소 공급받아서 고객사에 임대 운용할 NPU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상태입니다. 일단 양사가 추진해오던 AI 인프라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KT클라우드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서 NPU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엔터프라이즈 등 다양한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리벨리온과 관련된 이 종목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외에서 반응이 좀 있었던 쪽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입니다.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묶어드리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시간외에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체코를 찾아서 원전 수주에 속도를 낸다고 나왔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입찰이 이달 말에 마감을 하는데요. 막판에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안 장관은 최근에 미국을 찾아 원전 수주에 발목을 잡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산업부와 안 장관의 최대 현안은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일단은 미국 출장길에도 산업부 원전국 국과장들이 대거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지금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체코 정부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km 떨어진 테물린에 각각 2기,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는 3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입찰 마감일은 이달 30일입니다. 일단 우협 대상자 발표는 6월쯤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자격 미달로 박탈이 된 상태고요. 한국과 프랑스 전력공사 2파전 양상입니다. 현재까지는 프랑스가 좀 더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수원이나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이 가격 경쟁력이 지금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부 장관까지 체코행을 선택하게 되면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 주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원전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드립니다.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 원전주들 체코 모멘텀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한국전구체 주식회사가 최근에 본격적인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전구체는 고려아연과 LG화학이 2022년 8월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회사인데요. 양사는 한국전구체에 총 2천억 원의 사업 비용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3월에 혁신 공정을 적용한 연간 2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완공했는데요. 업계 최단 기간인 시험 가동 2주 만에 시제품 생산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한국전구체가 시운전 과정에서 공정 능력을 높인 공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중국 기업 등 다른 경쟁사들보다 고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동시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국산화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결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등 외부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른 시일 내에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현재 회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고려아연과 LG화학 오늘장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 모멘텀들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에 증시에서 자율주행 종목들 급등하고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거친 흙길도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는 고성능 환경인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기계 DX 연구실 이한민 실장 연구팀이 산악지형에서 물가나 눈길 같은 오프로드 무인 차량에 적용되는 오프로드 환경인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센서 보호나 세정 모듈 기술을 오프로드 자율주행 시 센서 표면에 튈 수 있는 흙탕물이나 진흙 등의 세척액을 분사하고 실시간으로 와이퍼를 닦아서 오염 발생 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또 센서 신호의 보정 기술은 주행 시 발생하기 쉬운 먼지나 눈, 비, 입자가 작은 이 신호를 제거해서 기상 악화 같이 비구조화된 환경 조건에서도 오프로드 자율주행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나 급경사 같이 울퉁불퉁한 길에서 주행이 가능한 영역만을 찾아내서 자동으로 장애물을 피해야 하고 실시간으로 차량의 주행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작업 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나 동물과의 충돌하는 사고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프로드 자율주행 제어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어제 시간외에서 다시 한번 반응을 주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9% 정도 오르게 되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라닉스까지 시간외에서 튀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정규장 흐름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락앤락의 자녀 지분 전량에 대해서 공개 매수에 돌입합니다. 100% 지분 확보로 완전자회사로 만든 후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18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는 5월 14일까지 27일간 락앤락 주식 1314만 112주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 규모는 1150억 원이고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은 최근에 52주 신고가 이상인 주당 8,750원입니다. 일단 이 어제 종가보다도 높은 모습이고요. 락앤락은 어피너티 인수 이후에 중국산 저가 제품들의 공세로 그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긴축 경영이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도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피너티는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제외한 이 주식 95%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나머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어피니티는 본격적으로 경영 효율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락앤락 주가 흐름 오늘장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세가 있었고 거래량도 실렸기 때문에 사전에 이와 같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변동성에도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묶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